자, 29번. 이제 원방 이제 개념은 다 마무리하죠. 원과 직선 사이,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다음에 조건을 쓰려는 건데, 판별식과 이제 거리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쓸 거면은 연립을 해서 교점이 두 개, 실근이 두 개로 가야 되겠고요. 거리 공식으로 갈 거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고 이게 반지름 R이니까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고, 요 D의 거리랑 R의 거리가 같죠. R의 값이. 안 만날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거리 관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D니까 D가 R보다 크다. 여러분들은 근데 뭐 이거 헷갈려 하진 않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요때 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직선이 바로 뒤에 있는 접선이고, 요 점이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다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그림에도 나타났다시피 원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보조선이, 원이 있을 때 접한다는 뭐가 있으면은 제일 많이 잡히는 보조선이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은 접선과 수직이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잡히는 보조선이죠. 원 나왔을 때. 넘어가서 30번, 31번은 저기 뒤쪽에 있는 거는 미리 보면, 자, 원 밖에 한 점과 A가 있어요. 중심이 C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상황이 이렇죠. A가 있고 원 C가 있는데 여기 위에 점 P가 있을 때 그때 거리의 최대 최소 현식이 요 거리의 최대 최소 재는 핵심 뭐예요? 좀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거. 권유현이 뭐예요? AC 길이가 반지름 빼고 그는 방법이고 핵심이 뭐냐 이거죠. 방때 했는데요. 핵심 기억나요? 핵심 거리를 잴 때 핵심. 문기 기억나요? 다현이 왜요? 안 난다고? 그리고 여러분 몰라도 돼요. 왜 모르고 꼭 죄진 것처럼 그럽니까? 내가 그럼 뭐 이상하잖아. 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은하 뭐예요? 핵심? 아마 어떤 분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말로 뭐라고 하지?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내가 강조했던 핵심 자체가 아예 기억이 안 나시, 아예 그런 걸 강조를 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네? 이쪽에 지금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강조했어 이 사람이? 지훈이 핵심이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제 보조선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얘를 기억을 하시는 게. 구하는 방법이야 네가 말한 게 맞죠. 근데 이제 나중에 대수를 가든 미적분을 가든 확통해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좀 높고, 나중에 가서도 이거를 안 까먹고 써먹으시려면은 걔가 왜 생기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로 재시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까면은 여기가 최소인데고 여기다 반지름을 더하면은 여기가 이제 최대인데다. 그래서 핵심은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이 핵심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니네한테 서남계 시험에 주말반 친구들은 이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쓰라고 시험을 냈었어요. 어? 그냥 하시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시험이라도 한번 보면서 써봐라. 틀리더라도 그 소리였는데 써도 기억들이 잘 안 나긴 합니다. 31번에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엔 직선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위에 움직이는 점하고의 거리를 잴 때 핵심이 뭐냐? 핵심이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지나는 수선이죠, 수선. 그래서 수선을 그어 주시면 직선에서 요 중심까지는 거리 공식을 하시고 반지름 빼면은 여기가 최소인데 반지름 더하면은 여기가 최대인데. 최원이 이거 방학 때 할 때 분이랑 물어본 적 있었는데 물어본 문제 이거 관련해서 기억 안 나죠? 나중에 내가 그 문제 내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두 가지로 좀 그림 그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됐고 33번은 32번보다 얘부터 할게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얘는 지금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접선의 길이에 대한 건데 지금 원해방정식을 약간 독특하게 이제까지는 주로 표준형 그런 형태로 많이 썼는데 원해방정식 fx, y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다고 치면은 여기 지금 근데 줬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는 참고로 이 공식 아닌 공식을 쓰려면은 여러분이 아는 원방을 갖다가 는형꼴로 바꾸셔야 된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fx, y라는 건 는형꼴로 바꾼 거고 자 원이 있는데 표준형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중심이 예를 들어서 a, b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접점이 t고요. 밖에 점이 p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길이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원의 중심에서 접점 그으면 수직이라고 배웠고요. 밖의 점은 준 거예요. 문자로 줬지만 x1, y1 주어진 거. 자, 이거 준 거, 이것도 준 거. 그리고 반지름도 준 거. 그럼 저 물음표는 어떻게 구하시냐?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피타 돌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마저 연결해 주시면은 저 물음표의 길이, 다시 말하면 PT의 길이는 뭐가 되냐? PT의 길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시면 x1 제곱이고 y1 b 제곱이에요. 빼기 높이의 제곱이니까 높이의 제곱이 뭐예요? r 제곱이죠. 근데 이게 중간 과정을 거쳐 보니까 이게 잘 보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 여기에 있던 이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을 이대로 써보시면은 뭐야 지금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 안의 식을 잘 관찰해 보니까 요 원해방정식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하고 대신 r제곱을 이항한 식을 쓴 거야. 다시 말하면은 얘를 원방을 얘를 이항을 해서 는형꼴로 만들고 얘를 대입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한테만 주로 외우라고 합니다. 알아두라고. 왜냐면 그 밑으로는 어차피 이거 공식을 또 외우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근데 상위권은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중간 과정을 기억하시면은 단순함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뭔가를 알려드릴 때 결론적으로 그 결과만 알려드리고 외우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면 그게 더 편한데 중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만드셔야 안 까먹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 개념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뭐가 되냐? PT의 길이는 루트 원방에다가 대입한 거 fx1, y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로 하시면 루트 원해방정식 일반형에다가 밖의 점을 대입하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죠. 말로 많이 읽어봐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32번에 있는 표인데 접선해방정식 표예요. 약간 좀 유치하지만 그냥 보시면 자, 접선의 방정식 내용은 크게 세 부류로 갈립니다. 내가 지금 아는 정보가 뭐냐, 그 아는 정보가 뭐냐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이니까 항상 기점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 기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시게 되면 아냐, 모르냐? 그럼 모르면 구할 거냐? 아니면은 문자로 잡을 거냐? 뭐 그거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아는 정보가 위의 점을 알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이 있는데 여기 위의 점을 줬을 때, 이 점을 줬을 때 이 접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보면 이걸 구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기점인데 기울기 아냐? 몰라요. 그죠?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점은 아냐? 알죠. 얘를 구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울기를 m이라고 잡을 거냐 아니면은 구할 거냐 이건데, 잡아도 돼요. 아시다시피 잡아도 되지만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또 얘기했던 보조선 중심에서 연결하시면 수직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구해버리시면 되죠. 기울기를 구하는 게 좋다 이거죠. 더 편리하다 이겁니다. 편하다. 어떻게 구하냐? 그 구하는 방법은 여기 그림처럼 수직. 옆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의 중심하고요, 위의 점하고의 기울기를 구해서 걔랑 수직 관계로 구하시면 되겠다. 위의 점하고 중심 사이의 기울기랑 수직인 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기점을 다 아니까 이제는 접방 돌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한테 공식으로 하나 외우라고 하는 게 있죠. 특히나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에 한해서는 접방 하나 외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2, 3학년 돼서도. 기본형 뭐예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죠. 단 원의 방정식이 요거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에서의 접방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를 좀 외워라. 그때의 접방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상위권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요거 하나는 외워두시고,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이 아닌 애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공식으로 외우라고 안 하는데, 기본형이 아닌 애는 뒤에 가서 평행이동 할 때 평행이동 가르치면서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가르칠게요. 우선 이거 외우시고,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외워두시고 나중에 써먹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신 말고, 여러분이 얘는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나 다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럼 나중에 가서 원에서 접방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공식 안 외워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되죠? 근데 이 정도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싹 다 까먹습니다. 2, 3학년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하나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기울기 m. 자,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m이라는 정도, m이라는 어느 정도 값으로 줬을 때 접선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 정도가 기울기가 m이라면은 이렇게 접선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려는 건데, 기점 체크입니다. 기울기 알아요? 알죠? 그죠? 이미 줬잖아요. m이라고. 그죠? 줬어요. 자, 점 몰라요. 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구할 거냐? 점을 어떻게 구해? 그죠? 앞에서도 많이 했던 것처럼 잡으시는 게 좋겠고, A, B 말고 앞에서 얘기했죠? 점 잡는 요령, 절편 잡는 게 좋아요. 절편 잡는 게. 그래서 접방을 저대로 세워. Y는 뭐야? Y는 mx 고요. Y는 mx 플러스 b라고 잡히겠죠. 여기서 모르는 거는 b만 모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구했으니까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거리 공식으로 b를 구하시면은 두 개가 나와. 일부 학생들은 이것도 공식으로 많이 외워요. 외운 사람 있나 혹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기울기가 m짜리 접방 구하시면은 암산 좀 해볼까? 자, 암산 좀. 자, 어쨌든 접방은 y는 mx까지는 준 거지? 그죠? y 절편만 구하면 되죠? 자, 얘 이항해요. 표준 일반형으로. 여기서 중심까지 해버리는데 지금 중심 원점 아니야? 분모에 뭐 들어가? 분모에 루트? 뭐 들어가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들어가요? 분자에 뭐 들어가? 절대값?
여기다가 중심 0,0 대입하는 거죠. B 나와. 그게 뭐야? 반지름 R이잖아. 이게한테 암산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머리 좀 쓰라고 계속. 머리 써서 집중 좀 하라고. 여기까지 나오잖아. 그럼 얘 넘어가잖아. 그럼 B값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나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외우라고는 잘 안 하거든. 예. 근데 자기는 이 중간 과정을 자꾸 해보니까 이게 외워져. 기본형에서. 쓰려면 쓰시고. 자, 마지막 밖계점. 자, 밖계점이 주어진 거는 말 그대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밖계점을 하나 줬는데 x1, y1 그때 접방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애죠, 이런 애. 요런 애나 요런 애, 요런 애를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 아냐? 기울기 모르죠. 점은 아냐? 아, 알죠? 점은 안 돼. 기울기는 모른대. 그럼 아까랑 똑같네? 얘도 몰랐어. 얘도 몰랐어. 근데 아까는 몰랐지만 구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왜 못 구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땐 정확하게 구분이 되신 거고, 얘는 왜 구할 수 있냐? 위의 점을 아니까 중심에서 요 보조선 수직 관계를 알 수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밖계점이니까 뭐 수직 관계 해봤자 여기 아무것도 기울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는 거죠. 그럼 잡는 순간 접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m을 구하시면 돼요. 방학 때 연산자 해봤다시피 연산은 얘가 제일 복잡하죠. 그나마 셋 중에 그나마 세 번째가 제일 복잡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지우긴 했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 몇 개 그려져? 접선의 개수가 몇 개 그려져요? 무조건 한 개죠. 무조건 한 개. 위의 점은. 그죠? 기울기 주어지면 접선 몇 개 그려져요? 무조건 두 개죠. 무조건 두 개. 자, 밖의 점 주어지면 접선 몇 개 그려져요? 무조건 두 개죠. 무조건 두 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방금 했다시피 여러분이, 근데 간혹 밖계점이 주어진 경우에 얘를 대수적으로 풀었더니 m값을 구했는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대수적으로 m이. 왜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냐? 분명히 기하학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m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아, 나머지 하나는 m이 없다. 기울기가 없는 애. 그 기울기가 없는 애 누구? 세로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밖계점이 주어진 경우에 풀면은 m값은 원래는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밖에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거냐?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없다. 그 기울기가 없는 애는 세로선이다. 세로선. 그럼 그 세로선은 뭐라고 쓰면 돼? x는 k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밖계점이 x1, y1이라면 당연히 x는 x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은 충분하겠다고 보이고, 개념은 그래도 좀 천천히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원방 개념입니다. 진도가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또 우리가 조형의 이동 쪽 또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단순 문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단순 문제는 별 얘기 없는 거 넘어가고, 익힘 1번에 보시면은 지금 원하고 직선이 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니까 여러분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단순해서 안 나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앞에 거보단 차라리 하나씩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2번에,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한거 보냈니? 네? 보냈어? 네, 성함이 보냈어요. 네? 교과서 앞을 주고.
자, 그래서 얘 이제 중심하고 여기 이제 거리를 따지셔야 되니까 보다시피 두 점 만나려면은 중심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됩니다. D가 반지름보다 작다. 자, 중심 거리는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니까 이 항에서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 표준형 가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 1, 1, 2는 4. 이거 천천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중심의 거리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 거리 공식 하시게 되면은 루트 2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2,1 대입하시면 n-1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넘어가시면 2 루트 2가 되겠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값 다 푸니까 n-1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2 루트 2까지 되겠고, 1 넘어가시면 n은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1이고 2 루트 2 더하기 1입니다. 정수? 아니네? 범위 구하라 그랬네. 범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접방. 네. 기울기 접방 외우려면 외워주시는데 단순함기는 별로 좋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머릿속에서 그냥 y는 mx 더하기 b가 떠오르고 중심까지 거리 공식이 떠오르고 그 과정이 머릿속으로 유신이 되면 좋겠어요. 암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쓰란 소리지. 됐고. 요게 이제 아까 외우라고 했던 애고, 요거는 지금 참고로 표준형,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위의 점 공식이거든요.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요거 왜 만들어지는지는 뒤에 가서 평행이동 파트가 한번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보단. 그래서 얘도 이것도 뭐 지금 이거는 굳이 나는 강조 안 합니다. 이거는 강조 안 하고, 오히려 이 중에 나중에 혹시나 기하를 하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기하 가면 다시 그때는 외우라 그래요. 기하 가서는 기하 가시면 여러분이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워서 2차 곡선에서 접방 공식을 외우게 되거든. 근데 그 2차 곡선에는 대표적으로 포물선이 있고 뭐 타원이 있고 뭐 쌍곡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런 애들의 접방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데, 그 접방 공식 중에 특히나 위의 점 접방 공식을 쓸 때는 여기에서 얘 반에 바뀐 거 잘 보니까 마치 x 제곱자리가 x1, x로 바뀐 것처럼 보이거든, 마치.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결론을 좀 외우라 그래, 나중에 기하에서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얘기가 나중에 기하 가면은 좀 알아주시면 유용한 거긴 한데, 지금 원방 파트에서는 굳이 이 정도만 하나 외워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론까지 다 외워두실 거면, 혹시나 외워두실 거면 기하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x제곱이 x1x로 바뀌고 y제곱이 y1 y로 바뀌고, x는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뀌고 y는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뀐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니네가 예를 들어서 기하에 가서 뭐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을 배워요. 5y제곱은 10 이런 걸 배워요. 여기 위에 있는 점 a, b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접방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3ax 더하기 5by는 10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 그러니까 참고. 됐고요. 다 됐고요. 자, 접방은 그래도 하나씩은 보죠. 2번 보겠습니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4 접하는데 쟤랑 수직이래요. 수직이니까 그놈의 기울기는 뭘 준 거냐? 얘 기울기가 3분의 1 마3 준 거네요. 그럼 기울기 마3짜리에서 접방 공식 돌려야 되니까 점을 몰라요. 0,b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해서 여기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잽싸게 하시면은, 원래 일반형 하시고 해야 되죠? 그죠? 일반형 바꿔놓고 하셔야죠. 암산하다 걸리면. 자, 하시면 10, 여기는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풀마 2루트 10 여기다 쓰시면 답 뭐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도 다 잘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고요. 2번에 그러고 보니까 까먹었는데 지은이 어제 그거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왜 알았어? 그 어제 그 평면좌표 직방 쪽 마지막에 남아있던 터프 한 문제 안 풀었다 그랬잖아. 그 혹시 풀어봤어요? 아니 안 풀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누가 다른 분 지금 물어봤는데 부지런히 하고 있다 시간 되면 하고 만약에 까먹으면 다음번에 시험 문제로 내서 할게요. 자, 그래야지 제일 안 까먹고 할 수 있는 제일 완벽한 방법이 그거니까. 문제로 내버리면 어쨌든 풀어줘야 되니까. 자, 얘는 이제 이거 위의 점인데 얘는 적어도 외우자고. 기본형에서 3,2니까 3x 플러스 2y는 그냥 13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k 끝. 자, 얘는 공식까지 외우라고 안 하고 얘는 대신 그냥 상황 그려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2,3 위의 점이 마이너스 1,1 요거 접방 구해라. 그래서 기울기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수직인데 요놈의 기울기가 x 빼면 3분의 y 빼면 마사야.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네. 점은 마일, 1을 줬고 돌리면 답이죠. 공식 안 외우니까 금방 풀어. 공식 안 외워도. 근데 얘도 그럼 금방 풀 수 있는데 왜 외우래요? 얘는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필요해서 그래. 다른 문제를 풀 때 얘를 빨리 하고 다른 걸 해야 돼. 얘네가 이후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알아두라고 하는 거야. 됐고요. 자, 0,1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밖의 점입니다. 그러면 직방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랑 점 체크를 해봤는데 점은 0,인데 기울기를 모르네요. m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mx 플러스 2가 되고 일반형으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돼서 여기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1과 같다 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절대값 대입하시면 2고요. 얘가 1입니다. 반지름. 얘는 뭐 쉽게 줬어요. 그죠? 올라가서 제곱하시면 4는 m제곱 플러스 1이요. 넘어가면은 3이고요. m은 풀마 루트 3 대입하시면 답이죠. 학교 정답 쓸 때는 이렇게 합쳐서도 돼요 안 돼요는 나한테 묻지 마시고 수학적으로야 당연히 상관없죠. 그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 나는 쑥스러워서 못 물어보겠다 성격상 그러면 아예 합쳐 쓰지 마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합쳤으면 논란 여지가 없을 거 아니야. 됐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특히나 요놈 뭐예요? 밖의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다. 밖의 점의 접선이 수직이다. 그림 그리면 핵심이 뭐다? 뭐다 문기? 그림 그려보면 저 문제의 핵심은 뭐다? 핵심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 현식이 뭐다? 시원이 뭐다? 그림 그려보면 핵심이 밖의 점에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 효준이 뭐다? 효준아 공부해 알았지? 야 뭐다? 정사각형이다. 핵심은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수직이 된다는 거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은 요렇게 보조선 그리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거 정사각형이다. 자, 이 정도는 틀려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돼. 여러분이 이런 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시험장에서 신유형이나 약간 처음 보는 고난도 문제를 고민해서 풀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음은 이제 특강의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극선의 방정식. 당연히 극선이 뭐예요? 원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주셨잖아. 극선이 뭐예요? 길죠? 뭐라고 길게 써있어. 우리가 했죠? 그죠? 했어요. 극선의 방정식. 하긴 했습니다. 자, 우선 극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아니고 시험에는 나오냐?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극선이라는 건 원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곡선이 있는데 어떤 접점이 있어요. 곡선에. 접선에 접점이 있을 때
이 접점을 지나는 선을 갖다가 우리는 극선이라고 해요. 이 빨간 애를 참고로 이름을 수학에서. 이름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기본형으로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요 밖의 점을 갖다가 x1, y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을 수학적으로 구해봤거든. 어떻게 구하는지 이따 보겠지만 구해봤더니 이 빨간색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돼서 마치 얘가 원 위의 점일 때에 위의 점 공식하고 똑같이 쓰여지더라. 위의 점 아니야. 위의 점이 될 수도 없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더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일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필요할 때 써먹으라고 알려드리는 정도인데 자, 요 밑에 있는 보기 1번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극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만들어지는지. 자, 마이너스 1,2라는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어요.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는데 그때 그 접선의 접점이 각각 A, B라고 할 때 그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극선이구나 이 소리인데 어떻게 구하냐? 자, 우선 방금 전에 배웠던 그냥 결론 공식부터 써보면은 어떻게 구한다? 기본형에 한해서는 마치 위의 점처럼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x 2y는 1 이렇게 된 게 답이야. 자, 이게 왜 됐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한 번만 하고 안 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A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쓰고요. B의 좌표를 x2, y2라고 쓸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위의 점을 아니까 이 노란색 직방을 구할 수 있어요. 접방 공식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되냐? L1이라고 하면은 L1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돼요. 같은 방식으로 요놈 L2라고 하시면은 L2도 공식 쓰시면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 돼요. 근데 두 직선이 둘 다 뭘 지나요? P를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입한 식을 써보니까 마이너스 1 x1 더하기 2 y1은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밑에서는 마이너스 1 x2 더하기 2 y2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써놓고 나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 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마치 이 식은 마이너스 1x 더하기 2y는 r제곱이라는 1차 직선 위에 x1, y1하고 x2, y2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으면은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또 역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니까 얘가 얘다 이렇게 된 게 증명 과정인데 역시나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걸 왜 공부하냐?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수학적인 실력을 높이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됐고요. 4번 보시면은 이런 문제인데 이거 극선의 방정식으로 안 풀어야 되네? 자, 얘는 그냥 구하라 그랬네? 안 하고 했으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안 해요. 이제 이런 게 요게 나오죠. 요게 214번이. 방학 때 하신 분들은 알지만 시험에서 한번 다 물어봤죠. 오히려 극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극선의 방정식 공식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보다는 중요한 게 지금 이 214번 같은 이런 그림에서 여러분한테 물음이 지금은 OAB 삼각형의 넓이인데 어떤 문제는 PA를 구하세요. 어떤 문제는 PB를 구해라. 어떤 문제는 AB를 구해라. 어떤 문제는 뭐 여기 지금 보조선을 하나 더 보놔서 여기를 M이라고 하면은 뭐 OM을 구해라. 이런 기타 등등 이 그림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선분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이도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다각형의 넓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OAB도 있지만 뭐 삼각형 OAP도 있고요, 삼각형 OBP도 있고요, 삼각형 PAB도 있고요, 삼각형 AMP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다각형, 뭐 사각형 AOBP도 있고요. 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주어진 세팅에서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 하면 5가 나오고요. 반지름 준 게 지금 루트 5가 있으니까 피타 돌리시면은 무난하게 AP의 길이가 제곱 빼가지고 루트 20이 나와요. 그럼 얘가 나오게 되면은 뭐 넓이 관계 이용하시면은 AM 구해집니다.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다. 근데 AM이 구해지면은 AB도 구해지고요. AM이 구해지면은 이쪽 피타 돌리시면은 이 길이 구해지고요. 이쪽 피타 돌리시면 이 길이도 구해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은 싹 다 구한 겁니다. 못 구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물어보는 넓이 뭘 못 구해요? 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 등장하는 그림은 보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대변에다가 내린 수선해발 그림이에요.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해발? 네? 응, 사용정리. 네, 사용정리 쓰셔야 됩니다. 사용정리. 사용정리 뭐야? 그냥 손짓으로 해봐. 기운 안 좋으니까. 이거 제곱이요. 응, 하나. 이거 제곱이요. 응, 그 있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세 개. 응? 됐고, 아까 한 거, 아까도 한 거, 다 한 거. 자,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공식을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한테는 계속 써먹을 거고, 밖의 점에서 원까지의 접선의 길이니까 루트 점 대입하시면 됩니다. 2는 4, 3, 3은 9, 2, 4, 8 플러스 6 답입니다. 공식을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먹으시면 돼요. 증명 없이 써먹으면 문제겠지만, 이거 아까 그 얘기예요. 여기 또 딴 데 나왔지만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각형 넓이. 자, 이번에 원 위에 원점 5랑 원 위의 점 P랑 OP의 길이의 최대 최소입니다. 핵심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원이 있고 밖에 점 5가 있을 때 중심이 3,4인데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렸을 때 제일 가까운 데 먼 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면 피타 돌리면 암산해도 5고, 그럼 최소인 데는 반지름을 2를 빼고 최대인 데는 반지름을 2를 더하면 된다. 이런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푸실 때 아마 일부 학생들은 좀 이제 걱정은 되는데 또 잘 안 지켜지시는 게, 이게 또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분히 이제 산수놀이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거리, 중심에서 거리 5,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이렇게 해서 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가능하면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그림 그리셔야죠. 자꾸 그림을 그려서 익숙해지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220번에 뭐 이제 물어보고 싶어도 옆에다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대신 앞에서 적어도 가르쳤던 게 여러분이
제곱제곱의 합이 나오면은 뭐가 떠오른다? 중선정리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중선정리. 제곱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정리. 그죠? 옆에 써 있어서 저런 거 보고 풀면 안 되는데. 중선정리 못 풀면 이 문제는 아예 못 풀어. 그래서 아예 못 푸는 문제. 3번에 직선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 풀인데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실 때 자꾸 그림을 그려버릇해라. 여기 중심이 1,43.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시고 거기다가 반지름 빼면은 최소, 반지름 더하면은 최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단순 계산보다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뒤쪽에 있나 보네. 이제 뭐 범위로 잡히잖아요. 최소. 그죠? 범위로 잡히고 그때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죠. 문제를 바꿔서 원위의 점에서 점 P, 요 직선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자연수가 될 때 점 P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확장되는 게. 이제 최영훈이가 보통 이런 문제. 자,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충에 있는 건데 이건 교과는 아닌데 혹시나 학교에서 가르치면 알아는 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은 없고 원하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건데 뭐 다른 거보다는 공통 내접선하고 외접선 구하는 요 개념인데 요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 혹시나 안 했으면은 지금 보면은 완전 새로운 내용이고 중학교 때 혹시나 학원이나 그런 데서 피타 하실 때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 다음에 해줄게요. 시간이 없어.